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분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했죠. 일반 신용대출은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좀 답답해요. 왜? 적용되는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이 자영업자분들하고 법인 대표분들은 시중은행에서 아니면 정부 지원 상품 어느 정도 이용하고 나면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이금융권이에요. 그런데 이금융권에서라도 대출이 잘 나온다면야 그나마 필요한 자금 어떻게 해서든 구하긴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쉽지가 잘 않아요. 당연히 뭐 신용 등급이 좋고 기존에 이용하는 대출이 별로 없다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에 비하면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야 뭐 본인 아파트로 해서 담보대출 이용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하고 본인이 채무자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실 때 많이 따져봐야 될 게 바로 이 선순위하고 바로 후순위입니다. 선순위는 아시겠지만 해당 아파트로 현재 설정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설정되어 있는 회사가 선순위가 되고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 이상 대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순위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후순위를 이용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금융사죠. 금융사의 경우에 선순위 금액이 큰데 이자도 낮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거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하지만 후순위는 이자가 높아. 이 경우에는 선순위 거 그대로 놔두고 후순위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순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때는 임차인이 없고 금융사에 설정만 되어 있는 경우, 금융사가 선순위일 경우에 자금이 필요한데 후순위로는 부족하고 선순위를 대안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자금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대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자 계산을 잘 해보셔야죠. 선순위 대부분 은행권일 확률이 높은데 은행권 이자는 요즘 뭐 거의 뭐 3%대, 낮은 것은 2%대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뭐 대안한다면 아무래도 뭐 추가자금 원해서 대안을 하기 때문에 이금융권 사업자금 대출이에요. 사업자금 대출은 금리가 선순위여도 아무리 낮아도 5%, 6%대예요. 그러니 이자가 거의 2배로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자 계산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법인 대표분께서 필요 자금이 있으셔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여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법인 대표예요. 법인 대표. 업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의약품? 업종이? 의약품 쪽이고, 아이고, 너무 안 나오는데? 안 나올 줄 알고 미리 하나 준비를 해 나왔습니다. 의약품이고, 운영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에요. 아, 참고로 법인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법인 아파트는 안 돼요. 법인 아파트가 가능한 곳이 있기는 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솔직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진행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해서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인정이 안 되고 법인 대표로서 되어 있는 아파트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아파트겠죠. 자, 이분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KB 시세 일반가로 7억 7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선순위가 있겠죠. 이분이 현재 이용 중인 선순위 아파트는 선순위는 현재 4억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께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문의를 주신 거죠.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죠. 시세에서 과연 이분 신용으로 시세 몇 프로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느냐 조회를 해보면 알아요. 뭐 기본적으로 조회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략 뭐 90%, 85%, 80%, 뭐 80%는 솔직히 큰 의미 없고 90%, 80%, 85%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대략 감으로 알 수 있지만 이제 정확한 건 조회를 해야겠지만 이분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해당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했고 선순위가 얼마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지 조회를 해봐야겠죠. 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은 9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자, 90%면 7억 7천에 대한 90%면 얼마일까요? 7,700을 빼면 되겠죠. 그럼 약 6억 9천, 대략 6억 9천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수의 4억이 있으니까 2억 9천? 2억 9천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후순위 담보대출은 현재 남아있는 선순위 잔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설정 금액입니다. 선순위 설정 금액.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죠. 근저당 설정 금액. 이게 얼마냐?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 보험사 이런 대부분은 이 금융권도 거의 마찬가지고 대부분 120%가 많이 설정이 돼요. 그럼 4억에 120%. 4억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까지 설정이, 아니 4억 8천이 설정이 돼 있죠. 아, 90% 있다. 적어야 되겠구나. 자, 90%면 정확히 6억 9,300만 원. 보이나요? 6억 9,300만 원까지 가네. 아, 여기다 해야 되겠구나. 90%면 6억 9,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답 나왔죠. 뭐 여기서는 상수만 잘하면 돼요. 찍 빼면 되죠. 4억 8천에서 6억 9,300.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2억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적용되는 금리죠. 또. 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금리는 8.78%. 아, 높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순위 담보대출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사업자금 대출입니다. 이렇게 사업자금이에요. 지금 사업자금 대출로 나가는 후순위 담보대출은 아무리 낮아봐야 거의 7%대, 안 그러면 8%, 높게는 9%대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근데 거의 7%, 8%대 여기에서만 형성이 되죠. 8.78%. 이분께서 얼마를 하셨을까요? 바로 1,300은 빼고 2억만 원만 8.78%의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담보대출, 제가 이 법인 대표자께서 사업자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후순위로 이용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보대출은 선순위하고 후순위로 나눠져요. 과연 내가 후순위만 이용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금리 뭐 8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후순위를 이용하는데 어쩔 수 없는 금리예요. 뭐 은행에서 이보다 낮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은행에서 더 이상 한다고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뭐 10몇 프로짜리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걸 이용해가지고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이걸 이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간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로는 내가 원하는 금액이 부족해. 예를 들어가지고 봐보세요. 자, 후순위에서 2억 1,3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분께서 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순위 대안을 해야 돼요. 선순위가 4억이에요. 4억. 선순위 금액은 설정은 8천이더라. 그럼 대안을 하게 되면 이걸 대안하면은 4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6억에서. 그러면 2억 9,3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2억 1,300, 약 8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에서 3%대예요. 근데 이 선순위를 대안하는 조건으로 대안해버리면 5에서 7%대가 돼버립니다. 금리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도 차이 나버려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온 선순위 대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거 계산 잘하고 하셔야 돼요. 이자가 담보대출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억 단위. 제가 신용대출 뭐 1, 2% 낮아도 뭐 월 납입금 큰 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왜? 신용대출은 많아봐야 몇 천만 원. 안 그래. 몇 백만 원 가지고 계산하고. 한 달에 많아봐야 몇만 원 차이 나버리고. 근데 담보대출은 그래. 담보대출 이분이 만약에 그냥 계산 간단하게 4억 썼다고 해요. 4억에 1%면 1년에 이자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근데 이걸 1%를 쉽게 받다가 큰일 나죠. 자, 이렇듯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리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금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은 본인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했지만, 아까 제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임차인 동의 없이 대출 받으려면 아주 높은 24%짜리들 그런 거나 이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그나마 대출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법인 대표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직장인 프리랜서 뭐 무직자 이런 분이다. 이런 분들은 사업자금을 이용을 못합니다. 오로지 개인 사업자와 법인 대표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담보대출 제도상 금융사 상품을 이용 못해요. 빌어먹을 일이에요. 이 문정권이 가계대출 잡는다, 아파트 가격 잡는다 이러면서 대출을 죽였는데, 진짜 이 말만 하면 화가 나는데, 투기하는 사람을 잡으라고. 투기하는 사람. 왜 이런 일반 서민까지 다 싸그리 묶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놔서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분들 내 아파트 놔두고 대출 받으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은행이 아니라 대부업체가 해야 돼. 대부업체. 당연히 선순위는 은행에서 받지만 은행에서도 이제 많이 안 해주잖아요. DSR 따져가지고. 그리고 이미 은행에 먼저 선순위 이용하고 있다, 1억 이상 이용하고 있다, 그럼 더 이상 은행에서 안 해줘요. 그럼 어디서 받아야 돼? 대부업 가야 돼요.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응? 대부업체들 먹이 살리고 있어요 우리 문정권이 지금. 담보대출 이런 건 풀어줘야지. 이런 것은 투기하는 사람 잡으라고. 투기하는 사람. 왜 자기 재산 하나밖에 없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난리냐고.
마무리가 갑자기 화가. 자, 이렇게 직장이 자관, 법인 대표, 개인 사업자 외에는 대부업이나 그나마 이자가 좀 낮은 P2P 상품, 이런 걸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현재 법인 대표분께서 사업자금 대출로 후순위담보대출 2억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